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웨덴과 워라벨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스웨덴에 거주한 지 3년차인 사람이고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 짝꿍과 짝꿍 부모님, 친구들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는 일꾼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스웨덴은 워라벨이 잘 지켜지는 나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결론만 말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7월 23일 토요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은 워라벨이 잘 지켜지는 나라니까 주말에는 다 놀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짝꿍이에요. 회사에 있어요. 오늘도 근무를 해야 되고 내일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없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워라벨 잘 지켜지는 나라라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제 친구 2명은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한 명은 34살이고 한 명은 33살이거든요. 본인들이 회사에서 꽤나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 한 명 친구는 대체적으로 8시인가 9시쯤 출근해서 4시쯤에 퇴근하고요. 이 친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근데 무튼 이 친구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정말 바쁜 시간에는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어디 갔나 싶으면 일만 하고 있어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일을 워낙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위치라서 위에 구멍이 날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1년 365일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약간 얘 보면 한국인처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의사, 간호사 이런 직종 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7시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7시간만 근무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근데 무튼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짝꿍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워라벨이 무너졌다고 느끼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한국이랑 정말 다른 점이 많아요. 근무 환경, 시스템 이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일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높고 스트레스도 어떤 점에선 되게 덜 받는 것 같고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로 이게 모두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다 그럴 필요도 없죠. 근데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핸드폰이 2개인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핸드폰 2개면 뭐야? 불륜이야?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또 자연스럽더라고요. 회사에서 핸드폰을 아예 지급을 해줘요. 핸드폰을 지급해주거나 아니면 그 유심칩을, 다른 번호 유심칩을 주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복지로. 그래서 업무 시간에 서로 동료들끼리 통화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전화가 올 때는 회사에서 지급한 이 번호만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이제 개인 번호, 회사 밖에서는 개인 번호, 개인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업무 시간에는 딱 회사 일에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애들이 진짜 신기한 게 같이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갑자기 얘네 가방에서 삐삐삐삐 이렇게 전화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제가 야 전화 온다 확인해봐 이래서 한 명이 쪼르륵 가서 확인을 해요. 업무용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고 있던 거죠. 일단 확인을 하고 에이 일 끝났는데 전화 안 받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급한 거일 수도 있잖아, 받아야지.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상사였던가 그랬거든요. 아니 전화 받아야지, 급한 거면 어쩌려고 라고 했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이 친구가 아니 지금 내 업무 시간은 끝났잖아,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운동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한 일이면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이렇게 전화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마인드, 상사가 전화가 와도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급한 일은 없으니 받지 않겠다, 거절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스웨덴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직급이 높든 나의 직급이 높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평등해요. 위아래가 정말로 없어요. 한국에 비하면 없어.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턴처럼 잠깐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요. 거기가 수직 문화가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수직 문화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무조건. 제가 말하는 수직 문화 뭐냐면 이 수직 문화를 방패로 삼아가지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부당한 대우를 취하고 말하는 게 뭔지 아는 우리끼리 알고 있는 그런 문화 있죠. 그게 정말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안 좋으면 갑자기 한밤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아침 7시 아니면 8시까지 출근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분이 퇴근할 때까지는 아무도 퇴근을 하지 못하는, 뭐 저는 인턴이어서 집에 갈 수는 있었어요. 다른 정직원이신 분들은 이분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집에 못 가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고, 또 팀 안에 이제 막 갈등이 있었어요. 이분들끼리 엄청 싸우면 저희는 이제 등골 터지는, 이분들 기분 나쁘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문화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런 직장 문화, 수직 문화가 제가 다니던 회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우 많잖아요. 근데 여기 스웨덴은 매우 드뭅니다. 당연히 직급은 존재해요. 누가 CEO고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중간관리자이고 누가 아랫사람이고 이거는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가 존재한다고 해서 뭐 윗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처하거나,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랫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제 짝꿍, 제 친구들, 이 친구들의 동료들 같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 그 동료가 몇 살이 됐든 뭐 50대든 60대든 서로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게 뼛속 깊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 딱 들어보면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 뭐 당연히 나이가 다르니까 알겠지만, 그냥 대화하는 그 모습만 봤을 때는 한쪽에서 막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한쪽에서는 약간 무시하고 아니면 약간 막대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인분들, 그분들도 물론 세금을 많이 내서 그 부분에는 좀 불만이긴 하지만, 이런 수직적이지만 수평적인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는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을 수 있어도 회사 내 인간관계, 동료관계,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휴가가 1년에 4에서 5주이고요.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직장 문화를 들을 때, 뭐 직장 문화 시스템, 복지 제도를 들을 때 가장 놀라는 점이 휴가를 1주일, 2주일 이렇게 통째로 쓸 수 없다는 거, 눈치 보면서 신청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되게 많이 놀라더라고요. 여기는 기본으로 휴가가 4에서 5주이고요. 이 4, 5주를 통째로 한 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갑자기 하루 전에 나 한 달 동안 이제 회사 안 나와 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반년 이 정도 미리 얘기를 하고 상사랑 업무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무튼 이렇게 통째로 4, 5주를 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윗사람 그 누구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너무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4, 5주 휴가 외에도 뭐 평소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정말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당일 아침에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회사를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문자나 메일로 말하면 끝.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못 온다 한들 아무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아파도 출근하는 그런 모습에 박수를 치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일하면 약간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스웨덴에서도 주말 근무 아니면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짝꿍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워라밸이 잘 지켜진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일에서 오는 강도는 높을 수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확실히 적다. 그리고 핸드폰을 지급하는 회사용 업무 번호를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일꾼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회사 밖을 분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휴가가 1년에 4에서 5주 정도 되고 아무 때나 미리 상의를 하면 내가 원할 때 통째로 4, 5주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아플 때 병가 휴가를 아주 쉽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